고대 그리스의 의사로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 항암제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며 지적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반면 암 환자에게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암을 굶기는 식사가 가능한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테드 강연의 제목인데 당시 1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음식이 곧 건강을 지키는 약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이언스 등 대표적인 과학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혈관신생재단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의사이며 과학자인 윌리엄 리 박사입니다. 윌리엄 리 박사의 뛰어난 연구와 활동은 암, 당뇨병, 시력 손실, 심장병, 비만을 비롯한 70여 개 질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먹어서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편하고 좋은 방법인가요? 윌리엄 리 박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먹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리 박사는 책을 통해 우리 몸의 놀라운 치유 능력으로 5개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관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 한의학에서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인 자생력과 개념이 같다고 합니다. 리 박사는 책에서 우리 몸의 놀라운 5가지 방어 체계가 심장질환, 대사질환, 퇴행성 질환, 암 등의 질병을 물리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어 능력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이해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여건상 길게 소개할 수는 없으니 영상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목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지은이 윌리엄 리, 옹긴이 신동숙, 감수 김남규, 편애니 흐름출판. 1장 혈관신생. 우리 몸속에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생 암 진단을 받은 적 없었던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한 연구에서 40% 가까이 되는 40세에서 50세 여성의 가슴에서 미세한 종양이 발견됐으며 50세 60세 남성의 50%는 전립선에서 70세 이상의 100% 가까이는 갑상샘에서 미세한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할 때 DNA에서 최대 1만 개의 오류가 날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네요. 암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는 혈관신생이라고 불리웁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혈관신생은 몸에서 혈관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한 암 조직이 몸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의 선천적인 혈관신생 억제 기능 때문이며 이 기능은 악성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없으면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고 무해한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합니다. 하지만 종양이 혈관신생 방어체계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의 순환계를 증식할 경우 무해했던 암세포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에 발생한 종양은 수술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산탄을 퍼붓듯 사정없이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의 전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혈관신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몸의 기능을 강화하면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신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몸의 선천적인 대응 체계가 활성화되면 암세포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합니다. 또 혈관 신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세포가 몸에 널리 퍼질 수도 없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 약 30%가 음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소개하는 식품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먹어왔던 식품들이며, 여러 여건상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콩은 체내에서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며 유방암, 전립선암, 관상동맥 질환을 비롯해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는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암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육보다 껍질에 3배에서 5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요리할 때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익혀 먹는 것이 몸의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또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방울토마토가 다른 모든 토마토보다 리코펜 함량이 24% 높았다고 하네요.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 생리화 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일주일에 브로콜리를 1컵에서 2컵 먹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과일 중에서 중앙에 단단한 씨가 있는 열매를 핵과라고 하는데,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망고, 리치 같은 핵과의 혈관 신생 억제 기능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두에는 항암 효력이 있는 폴리페놀이 복숭아에 비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건조하면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과일을 먹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씩을 먹는 사람들은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10%, 대장암은 20%, 폐암은 18%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처럼 계절별로 나오는 베리류 열매들도 혈관 신생 억제, 방어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배경에는 생선과 각각류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도 한몫을 하는데, 수산물에서 섭취하는 오메가3의 양이 많을수록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식물성 기름에 주로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량이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보다 더 높으면 오히려 유해한 염증이 늘고 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의 가슴살보다는 넓적다리와 다리 부위의 고기가 가장 몸에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녹차류를 2잔에서 3잔 마시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44%까지 낮출 수 있으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 이야기인데요. 적포도주는 심혈관 건강을 도모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포도주에는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적포도주를 1잔 이하로 마시거나 하루에 와인을 1잔씩 마시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을 39%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주일에 맥주 5잔을 마시면 신장암에 걸릴 위험을 33%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와인을 포함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심방세동, 출혈성 뇌졸중, 심근증, 식도암, 간암 등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뭐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 자체가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치즈, 올리브 오일, 견과류, 다크 초콜릿 코코아, 향신료와 허브 등이 있는데 각 식품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2장 재생. 혈관 신생이 장기에 영양을 공급할 혈관을 새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몸속의 장기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를 자세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우리 몸이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통해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는 각 신체, 조직의 기능을 담당할 세포들로 바뀌면서 신체의 기본 장기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줄기세포들은 피부로 가면 피부세포가 되어서 피부에 필요한 요건에 맞게 반응하며 심장으로 가면 심장 근육세포가 되어서 심장에 필요한 요건대로 반응합니다. 또 줄기세포는 대부분의 장기를 재생하는데 각 기관별로 적게는 며칠에서부터 많게는 몇 개월 또는 몇 년마다 다른 속도로 재생합니다. 면역세포들은 7일마다 재생되며 만약 줄기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생 속도가 나이에 따라서 변하며 나이가 들면서 재생 속도가 점점 늦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의 순리이긴 하지만 조금 속상하고 서글프지 않으신가요? 출생한 뒤에 일부 줄기세포는 태방과 탯줄에 남는데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를 재대열 상태로 채취해서 조혈모세포 은행에 보내 냉동 보관했다가 미래의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산모 계시면 알려주세요. 윌리엄 리 박사는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재대열 보관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들은 죽거나 낡아서 못쓰게 된 세포들을 고치고 바꾸고 재생하는데 이런 작용이 바로 몸의 방어체계 중 하나인 재생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부위를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방어체계가 꼭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줄기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쉬면 산소 결핍이 발생하면서 혈류의 줄기세포들이 소집되는데 장기적으로 흡연을 할 경우 골수에 비축된 줄기세포가 고갈되면서 재생과 회복에 필요한 줄기세포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과음도 줄기세포를 죽이는데 특히 임신부가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태아기, 알코올 증후군은 성장 중인 태아에게 영구적인 뇌 손상과 발육에 이상이 생기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폭음을 중단할 경우 입었던 손상을 만회할 수 있음이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골수 안의 줄기세포 수가 줄어드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면 또 줄기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이 요법을 하면 이런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도 줄기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줄기세포 수가 적고 그나마 있는 줄기세포들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가 없는 사람들도 당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혈당은 당뇨가 없는 사람의 줄기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면 줄기세포를 더 건강히 지킬 수 있으며 반대로 당뇨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줄기세포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줄기세포에 해가 되는 식사 습관으로는 고지방 식단, 고혈당 식품, 고염 식단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혈관 신생 체계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심장과 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수산물 중에서 오메가3는 참치, 방어 등의 생선과 새조개, 바지락 등의 조개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먹물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줄기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생리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일반 오징어가 아니라 갑오징어에서 주로 채취하는 먹물이라고 하네요. 통밀이나 통곡물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비롯한 많은 질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린빈 껍질 콩, 블랙 초크베리 검은 아로니아, 쌀겨, 강황, 잎샐러리, 망고, 적포도주, 맥주, 녹차, 홍차 등도 줄기세포를 강화하고 촉진하는 식품들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정식 식단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뭉뚱그려서 지칭하는 용어인데 과일, 야채, 통곡물, 콩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의 다양한 식품군으로 구성됩니다. 이 식단은 몸을 재생하는 줄기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식과 단식도 좋은데요. 소식은 섭취하는 칼로리를 20%에서 40% 줄이는 것으로 소식할 경우 더 오래 살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음식 섭취가 완전히 제한된 금식은 뇌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과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암줄기 세포를 죽이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녹차, 자색 감자, 호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식품으로는 콩, 샐러리, 사과, 후추 등이 있습니다. 종양의 혈액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험한 종양을 굶겨 죽일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로겐산인데요. 일본의 니온대학교 연구팀은 클로로겐산이 폐암줄기 세포를 돕는 유전자를 차단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의 활동을 1-0배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커피, 당근, 살구나 자두 같은 핵과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생리활성 물질 레스베라트롤이 유방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60% 억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적포도주, 포도, 땅콩, 피스타치오, 다크초콜릿, 크랜베리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등에도 유방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생리활성 물질 엘라그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이 있거나 과거에 암에 걸린 적이 있다면 암줄기세포를 제거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암줄기세포를 없애는 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암줄기세포를 막는 식품은 몸에 이로운 줄기세포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평소에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3장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의 박테리아 개체수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박테리아 개체수는 체내 세포의 개수인 약 37조 개와 비등하며 전부 합하면 무게가 약 1.36kg으로 뇌의 무게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총칭합니다. 어떤 박테리아는 당뇨병을 방지하고 또 어떤 박테리아는 복부 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우리가 TV 광고에서 많이 들어본 러시아 출신 동물학자 메치니코프는 불가리아의 코카서스 산맥에 사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농민들이 불가리아 유산균이라는 박테리아가 든 발효 요구르트를 마시는 점을 관찰하고 장수 비결 중 하나가 건강한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90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매콤한 발효 음식인 김치에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륨이 있어서 어형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박테리아 대사산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체의 박테리아는 혈관신생, 줄기세포, 면역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호르몬, 성적인 기능, 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세포를 교란하고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평생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을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생에 걸쳐서 평균 60톤의 음식이 소화관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박테리아의 먹이이니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섬유질 중심의 프리바이오틱 식품은 박테리아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치즈 같은 프로바이오틱 식품에는 생균이 들어있어서 각각의 식품에 든 박테리아들이 몸속 생태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건강 방어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식단은 결국 혈관신생 방어 체계를 손상시키고 줄기세포 기능을 파괴하고 몸이 DNA를 보호하기 더 힘들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장에 사는 이로운 박테리아 한 가지의 수를 늘리면 암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독일의 전통 요리로 자리를 잡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시고 레시피를 올려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 식품에 채 썬 양배추를 발효시킨 박테리아들이 배출하는 최종 물질은 혈관신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효력이 있으며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한국의 김치도 본질적으로 프로바이오틱 식품입니다.
김치를 먹으면 요구르트를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박테리아와 생리활성 물질이 장에 도달하는데 김치 추출물은 대장암, 골종양, 간암, 백혈병 세포들을 죽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갓 담근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아님 익은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김치를 먹든 체지방, 혈압, 당 민감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안 익은 김치보다 발효된 익은 김치를 먹었을 때 체지방이 1.6배 더 감소되고 혈압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또 포도당이 몸에서 효과적으로 분해되는지 조사한 당부화 검사 결과 익은 김치가 3.5% 더 높은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전통 발효채소 음식인 파오차이나 또는 치즈, 요구르트, 발효빵과 같은 프로바이오틱 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몸에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생존하기 이로운 환경을 만드는 기본적인 음식 섭취 원칙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원칙 1. 자연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은 덜 먹는다. 원칙 3. 신선한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덜 먹는다.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한 식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장을 보러 가거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거나 간식을 사거나 음료수를 고를 때 내 몸속의 박테리아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 이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펌퍼니클 통오밀빵, 키위, 브로콜리, 청경채, 양배추, 순무, 죽순, 다크초콜릿, 호두, 콩, 버섯 등이 있으며 음료로는 석류주스, 크랜베리 주스, 콩코드 포도주스, 적포도주, 녹차, 우롱차, 홍차 등이 있습니다. 사장 DNA 보호. DNA는 나선형 계단 모양으로 꼬여 있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들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젊으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DNA는 손상되기가 쉬우며 평생 동안 맹렬한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DNA가 날마다 맹공격에 시달리는데 어째서 우리는 더 자주 병에 들거나 돌연변이가 되거나 치명적인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DNA에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DNA가 손상되면 유전적인 지령을 따르는 방식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DNA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DNA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는 DNA를 손상시키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며 또 나이가 들면 DNA가 마모되기도 한다는데 DNA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밤에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의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DNA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은 이런 DNA 보호 체계의 힘을 최적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NA의 가장 해로운 요소 중 하나는 태양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DNA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경우 피부를 관통할 수 있는 해로운 태양 자외선이 DNA에 매 시간마다 10만 개의 병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햇볕을 쬐고 나면 실내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DNA를 향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태양빛을 받으며 차를 탔다면 이동하는 내내 자외선이 여러분의 DNA를 손상시켰을 것입니다. 담배 연기도 DNA에 큰 해를 끼치며 세탁용제가 방출되는 카펫, 새 자동차, 매니큐어 리무버, 샴푸, 페인트 같은 일반적인 소비재에 든 화학물질도 DNA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벤젠이 들어있는 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벤젠도 DNA에 손상을 주므로 주유소에 있을 때는 되도록 바람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DNA 건강 방어 체계인 텔로미어는 DNA 보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유유. 그런데 흥미롭게도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산모 계신가요? 노후의 텔로미어를 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어린 나이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모유 수유가 유아의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4세 때부터 탄산음료를 마시기 시작했고,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마신 아이들은 그보다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아이들보다 텔로미어가 짧았다면서 이것은 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산모 계시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도 높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텔로미어를 더 빨리 닳게 하고 활동성을 감소시키며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길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면 텔로미어의 활동이 증가하고 손상이 방지됐다고 하니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또 하나 알게 되네요. 지방이 많은 식품, 가공육, 가당 음료는 텔로미어를 줄어들게 해서 노화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적당한 운동을 하면 가당 탄산음료와 드링크류를 마셨을 때 손실되는 만큼의 텔로미어 길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DNA 복구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책에는 각 식품마다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러 여건상 식품명만 알려드립니다. 베리주스, 키위, 당근, 브로콜리, 토마토, 수박, 해산물, 창굴, 콩, 브로콜리, 청경채, 양배추, 커피, 차, 강황, 허브, 견과류, 지중해식 식단, 채소가 풍부한 아시아식 식단이 있습니다. 오장 면역. 면역 체계가 튼튼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건 누구든 알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심지어 온몸에 암이 퍼졌더라도 우리 면역계는 암세포를 몸에서 완전히 없앨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인에서 암세포가 생겼는지에 관계없이 암이 병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악성세포가 면역계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채 포위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미세 종양이 끊임없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커지려면 혈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설명드린 혈관신생 방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경우 암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되고 면역체계가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면역체계는 독창적인 패턴인지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졌으면 면역세포들은 위험 요소들은 색출해서 파괴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과학자들은 일시적인 단식이 면역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연속으로 2일에서 4일간 금식할 경우 인체는 재활용 모드로 진입해서 낡고 오래된 면역세포들을 치워버리고 음식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수의 조혈모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면역체계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관리하는 것은 모두 도움이 되며 먹는 음식으로도 면역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 증강해주는 식품으로는 버섯, 숙성 마늘, 브로콜리 싹,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크랜베리 주스, 콩코드 포도 주스, 블루베리, 고추, 창굴, 감초, 녹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듣다 보니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식품들이 많이 보이시죠? 기억하셔서 시장 볼 때나 또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선택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실천해야 할 식습관의 구체적인 방법과 각 식품들에 대한 레시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즉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